에 대한 개념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바로 좌표 평면으로 하기 전에 대칭 이동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 있는가부터 잡고 그 다음에 좌표 평면으로 옮겨져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대칭이란 말 자체를 모르진 않잖아요. 뭔가 대칭되었다, 이동되었다는데 우선 첫 번째 출발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칭이 되려면 당연히 어떤 추리를 할 수 있겠어요? 기준이 되는 아이가 있어야 되겠죠. 어디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할 것이냐. 그럼 기준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할 수 있고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을 기준으로 또는 직선을 이용한 대칭 이동. 이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는 게 뭐냐? 자, 이렇게 판단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에 노란색 점이 하나 있어요. 노란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또다시 두 가지 카테고리 또 나뉠 건데요. 자, 여기에 하나의 점 A라는 점이 있다고 보세요. A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A라는 점을 어디로 이 노란색 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당당당당당 여기까지 길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길이만큼 똑같이 더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할까요? 이렇게 A'이라는 형태로 대칭되어 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기준이 되는 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기준점이죠. 대칭되는 기준이 되는 점이고 A라는 녀석이 요만큼 다시 요만큼 이렇게 대칭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준이 점인 거고 대칭되는 것은 또 케이스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점 A라는 친구가 대칭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아이가 대칭 이동될 수 있냐면 이렇게 원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도형이 이 도형이 이 노란색 기준이 되는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되면 어떻게 될 거냐? 똑같습니다. 여기 도형도 결국은 어떻게 표현되죠? 점을 기준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점, 여기 있는 이제 파란색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이 노란색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점이 있다 그러면 이 점이 이렇게 대칭돼서 여기로 오게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파란색을 이동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꼴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점은 이런 식으로 여기 와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은 점과 직선 두 가지가 있을 거고 대칭 이동되는 것 또한 뭐예요? 점이 대칭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도형이 대칭 이동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직선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직선 L이 있는 거죠. 직선 L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이 될 건데 똑같은 생각으로 출발해 볼게요. 여기 점 A가 있는 겁니다. 점 A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를 직선 L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렇게 여기까지 수직으로 길이가 나오겠죠? 요 방향만큼 똑같이 더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요 길이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아까 표현했던 거와 동일합니다. A란 점을 대칭이 되는 기준선에 대해서 이만큼 움직이고 또 이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멈추게 된 요 포인트를 대칭점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B라고 표현하지 말고 A'이라고 표현합시다. 이동된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또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이 친구가 또 도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원 말고요. 삼각형으로 표현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삼각형 형태꼴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 친구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조금 더 쉬운 개념입니다. 사실은 거울 같은 개념이라고 반사되는 느낌으로 보실 거니까 선생님 그럼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요렇게 여기에 와 있을 거고요. 여기는 이 녀석은 요렇게 와서 뭐 여기쯤 와 있을 거고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그림 좀 대칭 안 되게 그렸는데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요런 개념은 중학교 때 보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개념을 조금만 더 본다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점에 대한 대칭. 자,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점에 대한 대칭이라고 하면 점은 바로 표현할 건데 이런 거죠.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점 대칭은 요렇게 표현돼서 여기에 와 있다. 요렇게 표현돼서 여기에 와 있다. 요런 식으로 와 있다. 요렇게 그려질 거다. 요게 점 대칭입니다. 줄여서. 점 대칭이죠. 기준이 되는 게 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요렇게 함수, 그 도형이 그려진다라고 하면,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대칭이 된다. 요게 선대칭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대칭의 종류는 점대칭이 있고 선대칭이 있을 거다. 그럼 이 친구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출발할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좌표 평면에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기하와 대수를 같이 해석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다고 말하잖아요. 좌표 평면에 당연히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게 될 녀석들이 추리가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 좌표 평면을 그려주세요. 오케이, 좌표 평면을 내가 그려주지. 좌표 평면에 그럼 점대칭을 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예. 대표적인 거 뭐가 있어요? 예,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켜보겠다는 거죠. 그럼 이 친구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점이 여기 있다. A라는 애가 있다. 그럼 이렇게 가서 여기에 뭐가 생길 거다. 여기 빨간색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A'이라는 애가 생길 거다. 길이 똑같다. 이런 느낌이죠. 다시 말해서 원점 대칭을 배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선생님 선대칭이라고 하면 좌표평면 선대칭 할 게 뭐가 있어요? 딱 봐도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선생님 누가 봐도 뭐가 있냐면 X축이라는 애가 있을 거고요. X축 대칭이 이렇게 뭐 표현이 할 수 있는 애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잡고 Y축을 대칭을 이렇게 대칭을 시킬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를 배울 거란 걸 예측할 수 있죠. 근데 선대칭을 보시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요? Y는 X라는 선이 있어요. 이 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제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함수를 배우게 되면 역함수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그 역함수라는 녀석에 대해서 역함수 아직 뭔지 모르죠. 역함수라는 아이를 배우게 되는데 그 역함수의 기하적인 해석을 할 때 y는 x라는 아이가 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추가적으로 배우게 되게 되죠. 그래서 자, 지금 내가 이제 배울 것들이 대충 감이 잡히시죠? 점대칭은 원점이라는 아이를 대칭을 시켜볼 거다. 그 다음에 X축,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켜볼 거다. 그 다음에 Y는 X라는 선대칭을 또 해볼 거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게 기본 베이스고요.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이제 문제가 좀 개념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면 선생님 꼭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임의의 점 A, B라는 애를 기점으로 대칭 이동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여기에 B라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대칭 이동 시키면 여기 B'의 애가 생기거든요. 기하적으로 눈에 보이게 되는데 이 녀석을 대수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냐? 요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자 X축, Y축, Y는 X라는 기본선이 아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Y는 AX 플러스 B라는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기하적인 건 해석이 돼요. 여기 있는 친구를 B라고 한다 그러면 똑같이 수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기에 B'의 애가 나올 거니까 기하적인 해석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기하적인 해석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기하적인 해석을 대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바로 개념을 실제로 들어가게 될 건데 기하적인 부분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바로 해석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를 대수적으로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만 하는가 이 부분을 연결시켜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요 대칭이동 파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표 평면에 넘어와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뭐 할 거냐면 점을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대칭과 선대칭을 모두 다 할 건데 자 1번 뭐 한다고요? 점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왜냐면 점이 쉽잖아요. 왜냐면 도형은 점이 많잖아. 그러면 좌표평면이 있어요. 좌표평면이 있고요. 자, 지금 뭐부터 출발을 해볼 거냐면 자 파란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점을 하나 잡아줄게요.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점이 하나 살짝 있고요. 이 친구를 A, B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점 A라는 요 점을 대칭 이동시켜 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입니다. 1번 뭐 할 거냐면 자 X축에 대한 대칭을 할 수 있을 거냐인데 기하적인 것부터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파란 선이 있겠죠? 파란 X축입니다. 요 녀석에 대해서 대칭이 이렇게 요런 화살표로 하면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요렇게 선이 그려질 거고 수직일 거고 예, 길이가 같을 거고 여기에 뭐가 오겠어요? A'이 오겠네요. 됐죠? 잠깐만요. 추리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좌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그림으로는 바로 눈에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이제 이렇게 확인하면 X축 대칭이 뭐냐면 자, A라는 친구가 A, B였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바뀌게 될까를 추리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A'이라고 불리는 이 친구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추리하는 거죠. 자, 잠깐만요. 이 친구 한번 보세요. X좌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A 그대로죠. 근데 뭐가 바뀌었죠? 여기 있는 이 친구가 다다다다다다다 가서 여기가 B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다다다다 여기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B가 된다라는 사실 추리 당연히 가능하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B가 되네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가 되네요. 잠깐만, 그럼 바뀌는 게 뭐가 바뀌는가 살펴봐요. 선생님, x축 대칭이 된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되는 거죠? y좌표가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네요. 됐죠? 즉 y좌표만 바뀌면 x축 대칭이구나. 잠깐만, y축 대칭도 추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축 대칭을 한번 볼까요? 자, y축은 여기 이렇게, 내가 무슨 색깔 눌렀더라. 자, 요렇게 이 색깔 놓을까요? 초록색 냈네요. 다시 말해서 두 번째, y축 대칭이라는 친구는 무엇일까요? 라고 보시면 누가 봐도 이 y축에 대해서 요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 친구도 요렇게 선을 그어준 다음에 길이가 똑같을 거고 여기에 점이 오게 되겠네요. 예, A2'이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 친구 좌표도 내가 알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선생님 이 친구 누가 봐도 자 여기 있는 요 좌표 뭐가 습니까? 마이너스 A 같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선생님 이거 바로 구하겠는데요. 이거 마이너스 A, B 아닙니까? Y좌표는 안 바뀌었어요. 있는 친구 그대로 움직였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선생님 A라는 친구, A, B라는 친구가 어떻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일어났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된다? A 더블 프라임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A, B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가 바뀌었죠? X좌표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미안합니다. 자 여기 있는 x좌표의 부호가 바뀌었구나 라고 추리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외우시면 까먹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림이랑 같이 이해하시게 되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잡아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점 대칭을 하나 해볼게요. 어떤 거? 여기 있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3번 뭐 한다고요? 원점 대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원점 대칭이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A라는 점, A, B라는 친구가 어디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잠깐만요. 그럼 방법은 아시잖아요. 여기 있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또 쭉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점이 와서 A 땅땅땅 3'이라고 할까요? 이 친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라고 추리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얘 뭐 같습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겠을 것 같습니다. 원점 대칭이라 함은 사실은 어떤 게냐면 선생님 원점 대칭은 어떤 거냐면 X축 대칭과 플러스 Y축 대칭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X축, Y축이 동시에 Y축 한 다음에 X축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이렇게 화살표 표현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풀이할 때 이런 식으로 아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 친구 설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는 겁니까? 네,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세 가지는 한 세트로 알아주시면 편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구나. 다시 말해서 A와 B, X와 Y 좌표 모두가 다 어떻게 변했다? 부호가 모두 바뀐 상황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세트 개념입니다. 같이 알고 계시면 편해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가장 어려운 개념이 어떤 거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림이랑 같이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은 사실은 좀 편해요. 왜냐하면 평행 이동 같은 경우에는 점을 이동하는 것과 도형을 이동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수하기 쉬운데 사실 대칭 이동은 점을 이동시키든 도형을 이동시키든 결국 결과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되게 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시냐면 이쪽 부분이 기하적인 해석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이 뭐예요? 대수적인 해석이니까 여러분들이 기하를 이해하시고 대수를 보시면 훨씬 더 머릿속에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자,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좌표 표면을 하나 더 그려보고요. 좌표 표면을 하나 더 그리고 있습니다. 됐죠? 자, 머릿속에 살짝 다시 올려서 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요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출발을 해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y는 x라는 선이 있어야만 하거든요. y는 x 초록색 선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y는 x 요게 y는 x라는 녀석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요렇게 A라는 친구가 있다고 줄게요. A라는 친구, A, B라는 친구가 있어요. 요렇게 여기가 A일 거고요. 요렇게 표현해서 여기가 B라는 녀석이겠죠. 근데 이걸 시각적으로는 분명히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 이거 누가 봐도 요렇게 선을 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수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요 길이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시각적으로 여기쯤에 있겠구나. 무엇이 A, 요거 A 프라임 해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개 할까요? 하나, 둘, 셋, 네 개 합시다. 네 개 합시다. 예, 요 친구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여기 올 거란 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걸 대수적인 부분을 잘 모르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4번. y는 x 대칭. y는 x 대칭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다시 말해서 a라는 친구, a, b라고 불리는 친구가 어디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도대체 이 친구 하나, 둘, 셋, 넷, 이 친구 뭘까? 자, 이 친구는 그래서 약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네, 증명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1, 2, 3번은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셨잖아요. 지금 살짝 다시 볼까요? 1, 2, 3번 같은 경우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뭐 x값은 같고 y값은 부호가 바뀌었네 라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y는 x 대칭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요 네 가지가 기본 베이스일 거고 이제 나중에 문제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은 임의의 선 또는 임의의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증명이 필요한 거죠. 기본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 친구 도대체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자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써야 될 스킬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그림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우선 첫 번째 수직이라는 걸 하나 보셔야 되고요. 됐나요? 수직이라는 걸 하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여기 두 개의 길이가 똑같죠? 요 두 개의 길이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를 제가 만약에 B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B라는 친구가 뭐가 된다? 이 B라는 친구가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겠죠? 선분 A 따따따따에 뭐가 된다? 중점이 된다. 요 두 가지 사실을 베이스로 해서 증명을 해 나간답니다. 근데 요거는 실제 문제를 풀 때도 꽤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요걸 쓰기 때문에 요렇게 접근을 할 수 있구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표현을 해 볼 거냐면 자, B라고 쓸 걸. 너무 복잡하네. 자, 여기 이 친구를 A 프라임에 B 프라임이라고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 궁금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직이란 아이를 표현하면 요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인지 알고 있죠. 왜? y는 x의 기울기가 1이니까 이 친구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 선생님 이 친구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a 빼기 a 프라임에다가 b 빼기 b 프라임의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이런 식 하나 나오는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실이 등장하냐면 여기 1번 여기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중점이 어디에 와 있다고요? 중점이 그 y는 x 위의 점인 거잖아요. 그럼 중점 좌표, B점의 좌표를 구해 보시면 중점 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a 프라임이고요. 그 다음에 y 좌표는 b 플러스 b 프라임이라고 표현되겠죠. 근데 이 녀석이 어디 위의 점이죠? 어디 위의 점이죠? 예, y는 x 위의 점이죠. 그 말은 이 점을 여기다 뭐 하게 되면 대입하게 되면 성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립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a 프라임이라는 친구는 2분의 b 플러스 b 프라임이랑 같다라는 조건식이 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을 연립해서 해결하다 보면 나온다는 거죠. 조건식을 조금만 더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첫 번째 조건식을 조금 더 표현을 한번 해보면 a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라는 식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요 식을 약간 정리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이라는 친구는 a 플러스 b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잠깐만요, 나 헷갈린다. 왜 이러죠? 바뀌었죠. 친구들 미안. 첫 번째, 두 번째 말이 바뀌었네요.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등장하겠죠. 그러면 이 친구를 해석해보면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계산을 해보면 A'이라는 친구는 B가 나올 것이고 B'이라는 친구는 A가 나온다는 결론이 나와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계산은 정확하게 필요한 게 아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는 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한다라고 확인하셔야 되고 결론을 내면 결국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선생님 결론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이게 설마 B가 되고 A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 설마 여기는 요 녀석의 좌표가 B인가요? 여기 B인 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는 요 좌표가 설마 A인가요? 네, 요 녀석이 A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Y는 X에 대한 대칭이 일어나게 되면 아주 신기한 아이가 등장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예, XY 값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뒤바뀌어 버립니다. 이 두 친구가 뒤바뀌어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뭐 결론은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표현을 다시 한번 제가 적어 드리긴 할 건데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정리를 한꺼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A, B에 대칭 이동이 일어날 건데, 자, 이 친구를 총 4가지 케이스로 본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친구를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A,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B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Y좌표가 뒤바뀌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될 거냐? Y좌표는 가만히 있고 X좌표가 어떻게 해요? X좌표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X, Y좌표가 모두 다 부호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글자로만 보면 이해 안 돼요. 그래서 그림이랑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편합니다.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제일 신기한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X, Y의 값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만약에 X축 대칭이 일어났다고 하면 야 Y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되지?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야지.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야 이건 Y축 대칭이 일어났으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되지? 이 친구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야 돼. 만약 원점 대칭이 일어났다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느냐? 야 X 대신에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Y 대신에는 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제가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럼 Y는 X 대칭이 일어났다고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Y를 집어넣어야 되고 Y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고요? X를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할 거예요. 실제 문제 풀이를 할 때. 됐죠? 자, 그럼 이 친구를 조금만 더 가서 보시게 되면 어떤 식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자, 두 번째입니다. 도형의 대칭 이동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출발에 어떤 말씀을 드렸나요?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점과 도형의 평행이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대칭이동은 점이든 도형이든 별반 다르지 않다. 왜냐면 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 친구를 y는 fx라고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는 f x, y는 제로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친구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x축 대칭을 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x축 대칭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림상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이해되세요?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넘어온 거 이해되시나요? 이제 이렇게 그림 그릴 거거든요, 앞으로.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펼 거는 잠깐만요. 뭐만 바뀐 것 같습니까? Y좌표만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 친구를 대칭 이동시키는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만약에 첫 번째 식 형태로 나와 있다면 Y 대신에 뭘 집어넣자고요? 제가 이렇게 쓴다 했죠. X 대칭이면 Y 대신에 뭘 집어넣자고 쓴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선생님 설마 이 친구는 마이너스 Y라는 친구는 fx 이렇게 표현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만약 fx, y는 0의 형태로 표현되었다면 선생님 설마 f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랍니다. 요거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서 요 친구를 한꺼번에 표현을 하면 사실은 4가지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 더 가볼까요? 몇 가지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럼 똑같이 또 좌표평면이 있다고 치고 이 좌표평면에 요런 애가 있어요. 또 y는 fx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fx, y는 0이라는 애가 있다고 쳐요. 그럼 제가 요번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요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무슨 대칭이 일어난 것 같아요? Y축에 대한 대칭이 일어난 거라고 이해되시죠? Y축 대칭이 일어났구나. 그럼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건 시각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무슨 상황이 보면 여기 있는 점이 이런 식으로 간 거야. 여기에 길이 똑같이 딱 해가지고 길이 똑같이 간 거야. 여기도 표현해줘야 되겠다. 됐죠?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야. 그러면 누가 봐도 선생님 이 친구 어떻게 된 거예요? x 값의 부호만 바뀌었네요. x 대신에 뭘 집어넣자고요?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식을 굳이 표현하자면 y는 f에 뭐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 거야. 또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보시고 바로 문제를 풀이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게 편하다. 왜냐면 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 풀이를 할 거라서 요 개념을 바로 보시고 보시면 되게 편할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그림으로 이제 표현할게요. 요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어디에 대해서 함수식을 요렇게 그릴 건데 이게 어디에 대해서 원점, 요 원점에 대해서 요렇게 대칭시킨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지금 제가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원점 대칭하는 것 같죠? 바로 표현하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원점 대칭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x 대신에 뭐 집어넣는다고? 마이너스 x 집어넣는다 그랬고 y 대신에 뭐 마이너스 y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마이너스 y는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되겠죠. 또는 f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되는 건가요? 뭐 이런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갈까요? 좌표 평면에다가 요번에 y는 x라는 아이 하나 살짝 그려놓고 똑같이 해볼까요? 여기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제가 또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 친구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그럼 그림은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x 대신에 뭐 집어넣자고요? y를 집어넣자고요. y 대신에 뭘 집어넣자고요? x를 집어넣자고요. 이런 느낌으로. 요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x는 fy라는 형태식이 될 거고 또는 f의 y, x는 0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 기호가 어색하기 때문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실제 문제를 보셔야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바로 접근되기 때문에 개념을 들으시고 바로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정리를 하면요. 자, 정리를 하면 자, 도형의 대칭 이동이라고 정리를 하면 그래서 y는 fx라는 친구가 대칭 이동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럼 케이스도 여기 몇 개 있다고요? 네 가지가 있겠죠.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이구 다시 지우고 지워져? 예. 원점에 대해서 그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된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될 거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봐요. 여기서는 x축이면 y 값이지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마이너스 y의 fx 이렇게 표현할 건데 우리가 y 앞에 마이너스 언제 붙여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이렇게 표현하죠. y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y축은 x값이 바뀌는 거 y는 어떻게 돼요?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가겠죠. 원점은 둘 다 바뀔 거니까 y는 마이너스의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되겠죠. y는 x가 표현되죠. x, y가 바뀔 거니까 x는 fy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어색한 표현이죠. 되게 어색한 표현이죠. 근데 이 친구가 요거는 기억하세요, 친구들. 역함수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되게 중요한 문제로 발전하기 때문에 요거는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시각적으로 대칭되고 있다는 것만 여기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역함수의 기하적인 해석과 대수적인 해석을 이미 배우고 있어요. 요거를 이해하고 함수 파트를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이고요. 부교재 보시면은 하나 개념이 더 있잖아요. 요거는 추가적으로 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왜냐면 임의의 점과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문제풀이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기본 개념을 하나 더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요거는 문제를 좀 풀어보고 할 생각이라서 왜냐면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시면 문자가 더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공식 외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이거 공식 아니에요. 못 외워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특강 3이라고 되어 있는 추가 개념인데 요 개념은 그냥 개념을 이해하기보다는 문제를 실제 보면서 그 문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편할 거라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 보고 이제 바로 문제로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